이제 제 경험치로는 저 역시도 막 진짜 초보일 때 막 되게 많은 곳을 배우려고 돌아다녔고 막 비싼 수강도 많이 받아봤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와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접목은 참 핵심 몇 가지만 알면 쉽다. 그리고 접목은 금방 장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일반인에게 너무 높은 교육을 자꾸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내가 원하는 거 몇 개만 붙일 수 있으면 되는데 왜 자꾸 전문 접사 수준의 교육을 하려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쉽게 그리고 안전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나중에 끝부분에 좀 알려드릴 거고요. 우선은 그래도 접목이라는 것이 끊어다 붙이면 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나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 뭐 아시는 분도 있으시고 깊은 강의는 아니니까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건 어차피 몇 분 안 되니까 그냥 그때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냥 일단 나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자료를 몇 분이 오실 줄 몰라가지고 제가 다 따로 뽑아서 준비를 하진 못했고요. 그냥 뭐 보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나무는 다 이렇게 생겼어요. 다 아시죠? 네, 나무는 뿌리가 이렇게 있고. 생겼어요. 그리고 나무는 이렇게 보시면 크게 지하부와 지상부가 있는데 뿌리 쪽은 이제 지하부인데 지하부는 지상부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지상부는 지하부가 가진 모습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왼쪽 가지가 굵으면 지하부도 거의 왼쪽 뿌리가 굵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 지상부가 튼실한데 뿌리가 튼실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꼭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이 우리가 아는 이파리가 있고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는데요. 뭐 줄기는 뭐 굵은 줄기 뭐 가는 줄기 뭐 이런 걸 막 전문 용어로 뭐 주관이다 주지다 막 이렇게 붙이지 않아도 그냥 가지는 실제 뭐냐면요. 가지는 껍질과 속에 하얀 알맹이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죠. 근데 껍질하고 속에 알맹이하고 하얀 그 목질부랑 하는 역할이 달라요. 속에 하얀 목질부는 뿌리에서 뽑은 빨아올린 양분을 위로 올려만 주는 일방 통행로예요. 그리고 껍질에 붙어 있는 진짜 딱딱한 아무 기능도 없는 외피 말고 그 살짝 안에 있는 살아있는 세포 조직들은 그것은 체관부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나무가 광합성이나 이런 걸로 만든 양분을 필요한 곳에 다 나눠주는 온 사방으로 갈 수 있는 양분 통로예요. 그래서 껍질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옛날 분들은 과일을 많이 열리게 하려고 환상박피라고 껍질을 깠어요. 껍질을 까는 이유가 뭐냐면 위에서 만든 양분이 뿌리로 못 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위에서 만든 탄소 동화장용으로 만든 양분이 위에만 다 있으니까 꽃눈이 빨리 오고 꽃눈이 충실해져서 열매가 빨리 많이 열어요. 단점은 뿌리로 양분이 못 가니까 뿌리 발육이 늦어져서 나무의 생장이 더 이상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환상박피는 어디까지 하는 게 안전하냐면 100%를 다 까면 나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안 죽기도 하지만 그래서 통상 95% 정도는 까도 나무가 안 죽어요. 그 5% 가지고 충분히 다 살아요. 그렇게 까주면 대부분의 많은 나무들이 결실을 빨리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이해할 때 이파리가 광합성을 하지만 가지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리고 속에 하얀 부분이랑 겉에 외피에 해당하는 부분이랑 그 사이에 형성층이라고 나무가 이렇게 부피 생장을 하는 세포 분열 조직이 있어요. 접목을 할 때는 그 부분을 접수랑 대목이랑 그 부분을 맞춰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 세포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 나무의 수피와 나무의 그 속의 하얀 부분하고 그 경계점 거기에 그것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경계점에 까맣거나 파랗거나 하는 그 짙은 라인을 접수하고 대목을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무는 기본적으로 접목을 할 때 그 안에 물관부랑 제일 껍질 속에 들어있는 양분 나눠주는 체관부랑 중간에 형성층이 있다. 그까지만 이해하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꼭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 나무는 그런 역할을 한다.
가지가. 그리고 이제 나무의 몇 가지 이제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뭐 영양생장이다, 생식생장이다 이런 말들을 쓰는데, 영양생장은 나무가 자기 체구를 키우는 거고, 생식생장은 결실을 맺는 거예요. 씨를 맺고. 근데 나무가 어려서는 대부분 모든 나무들이 연차의 차이가 있지만 어려서는 나무가 자기 키를 키워야 돼요. 체구를 키워야 되고. 근데 나무가 자기 체구를 어느 정도 키우면 자기가 자기 유전자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 나는 다 컸다, 더 이상 안 커도 되겠다라고 인식하면서 생식생장으로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서 강한 전정을 한다거나 하면 다시 영양생장이 이루어져요. 그러니 이제 나무를 보면서 내가 무슨 나무를 가지고 있던, 아, 이제 이게 영양생장을 하는구나, 생식생장을 하는구나, 아니면 생식생장이 과하구나, 영양생장이 과하구나, 이 정도를 보시면서 기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목도 전목이지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니코메 법칙이라고 있는데요. 잘 모르셔도 되고요. 이름은 모르셔도 되고, 단지 나무는 세우면 세게 자란다, 넘어뜨리면 약하게 자라고 결실이 잘 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기르는 유실수가 막 걸음발이든 뭐 작년에 강전정에 후유증이든 막 차고 올라가면 그것을 또 끊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것을 묶어주시면 금방 생식생장으로 전환됩니다. 그걸 또 자르면 또 도장하고 그 악순환이 반복돼요. 그래서 이 리코메 법칙이라는 것은 이름보다도 나무는 눕히면 열매를 잘 맺는다, 특히 유실수들은. 그리고 수세가 죽는다, 세우면 수세가 강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서 기르는 나무가 잘 안 자라면, 안 자라는데 게다가 막 이렇게 누워있으면 꼴대 박아서 세워서 짠매주면 쫙 올라가요. 그리고 나무가 키가 크고 격가지가 자라는 거지, 격가지가 자라고 키가 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키가 크는 제일 대장이 돼야 되는 가지를 늘 길을 살려줘야 되고, 그래서 개는 살려지고 격가지는 눕혀주면 이 제일 가운데 센터에 있는 이 놈이 쫙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개나 격가지나 같은 취급을 해버리고 높이랑 두께를 같이 키우면 나무가 외곽이 더 못 커요. 그러니 격가지는 눕혀주시고 가운데 가지는 세워주시면 나무가 빨리 제대로 모습을 잡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건 TR율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요새 교육 자료라서 이래요. 이게 뭐 뿌리랑 나무의 비율인데요. 우리가 봄에 묘목을 캐거나 나무를 전정을 하거나 하면 무슨 일이 있냐면, 나무는 스스로 뿌리와 위의 지상부를 서로 양분을 핑퐁을 쳐가며 균형을 맞춰요. 그래서 뿌리가 크고 위가 크고 이러는 거지, 위만 클 수도 없고 뿌리만 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의 아니게 나무를 옮긴다던가 아니면 전정을 잘못해서 그 비율을 깨트리면, 그래서 도장지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그 비율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를 건드리면 정말로는 미토 같이 그만큼 제거를 해주면 그런 도장이 안 생기는데, 그렇게 할 수가 우리가 없죠. 땅속에 뿌리를 얼마큼 분포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정확하게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윗부분이랑 지상부랑 지하부랑은 비율이 어느 정도 맞아야 돼요. 그래서 묘목을 심을 때 사거나 내가 만든 묘목도 옮기려면 이게 무슨 산삼 실뿌리 캐듯이 캐는 게 아니고 삽으로 팍팍 끊으면 뿌리가 이미 많이 끊겼는데 위는 안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 양분을 써야 될 식구들은 많은데 뿌리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나무를 옮겨서 심으면 보기는 좋지만 성장이 늦어요. 새로 옮긴 나무를 성장을 빠르게 해주려면 거꾸로 뿌리가 크고 위가 작게 만들어주면 성장이 훨씬 빨라요. 강전정을 해서 도장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윗부분은 새로 기른다 생각하시고, 어린 묘목들은 확실한 눈 두세 개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위를 딱 잘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묘목상에 가면 막 이렇게 긴 거 뭐 특묘다 하고 뭐 10,000원이다 20,000원이다 하지만 내가 이걸 그대로 기를 수가 없어요. 밑에 뿌리는 작기 때문에. 밑에 눈 두세 개를 남겨두고 가감이 잘라서 기르시면 그런 거랑 안 그런 거랑 한 2년쯤 뒤에 보면 수세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나요. 짧게 끊어주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나무가 사는 길이에요.
이걸 그대로 유지를 하면 나무가 못 견뎌하고 여러 해 동안 성장이 정체돼요. 뿌리가 따라가야 되니까. 그럼 뿌리가 그 정도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굳이 안 자르도 되는 거죠? 그쵸? 균형이 안 맞을 때. 그쵸. 예를 들어서 작은 나무인데 뿌리를 내가 어떻게든 정성을 들여서 외곽까지 다 캤어. 그럼 자를 필요가 없죠.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안 그런 게 현실이니까 우리가 묘목상에 가서 막 이건 결실주예요 하고 사도 막 밑에 분이 붙어 있지만 흙이 요것뿐이 안 돼요. 위는 막 이만씩 한데 그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이건 이제 결실이 된대라고 그냥 심으면 안 되죠. 몇 년을 나무가 고생을 해요. 그러니 뿌리가 최대한 붙어져 있다면 그래서 이 나무 뿌리가 원래 이만했는데 이렇게 됐구나 50% 줄었구나라고 내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맞추면 되죠. 근데 그걸 꼭 맞출 필요 없이 새로 기른다 생각하시고 밑에 눈 두세 개만 놔두고 자르면 밑에 뿌리가 항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해서 빨리 나무가 자라요. 그래서 묘목 사다가 뿌리 빈약한 그 묘목을 사다가 막 위를 그냥 이대로 놔두고 심으시면 훨씬 오래 걸려요. 근데 뿌리 부분 잠깐 질문. 네, 말씀하세요. 이렇게 심을 때요 밑에를 일부러 이렇게 작게 잘라줘야 네. 거기서 이렇게 실뿌리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네. 이렇게 어린 나무인데 자르고 심고 그러는데 뿌리를? 예, 뿌리 이렇게 좀 정돈해가지고 네. 일부러 이렇게 심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이유가 중요한데요. 뿌리를 자르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깨끗하거나 아니면 충격을 줘서 굵은 뿌리에서 실뿌리가 더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정말로는 이미 대부분의 뿌리들이 계속 이렇게 들고 있는 그 1분 만에 다 그 세포가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뿌리가 막 있지만 이미 사장된 뿌리들이에요. 그래서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뿌리에 붙어 있는 작은 세포들이 이렇게 공기 중에 딱 드러나는 순간 10초에서 1분 사이면 상당히 많이 괴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 기능을 못 해요. 그러니 그걸 그냥 막 괜히 뭐 필요도 없는 걸 달아갖고 심으면 흙도 뿌리를 잘 못 덮고 그것들이 다 장애가 되니까 그래서 정돈이 필요한 것이지 만약에 그것이 다 살았어요. 내가 지금 우리 밭에서 여기 있는 나무를 캐갖고 여기 위로 옮기는 거야. 바로 팍 뽑아서 팍 옮길 수가 있어 순간적으로. 그러면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전혀. 왜? 아직 안 죽었으니까. 그대로 다 있는 게 좋으니까 작은 뿌리 하나까지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 이론적으로 보면 그 옮겨 심을 때는 반드시 나무를 그냥 강하게 잘라주는 게 맞네요. 그럼요. 맞죠? 예. 나무를 그러니까 옮기면 온전하게 뿌리를 캔다는 게 큰 의미가 없다. 그쵸?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유실수도를 우리가 이런 어린 나무들을 자주 심어 버릇해서 그런데 되게 비싼 큰 성목 수천만 원짜리 조경수라면 소나무가 그렇게 위를 팍 날리면 안 되죠. 모양이 그죠? 그죠? 그거 수영을 봐야 네. 하니까. 왜냐면 그런 그- 애들은 엄청 크게 따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를 자르려고 생각할 일이 아니고 밑을 최대한 넓게 넓게 해야죠. 네. 그걸 아예 같이 그쵸. 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거- 같이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뿌리가 되게 오래 막 소나무 막 이런 거 막 겁나 멋있는 거 그 나무의 유효한 뿌리 반경은 실제로 몇 미터가 넘어요. 근데 그것을 한 1미터 정도의 흙을 붙였다고 해서 온전히 캔 게 아니죠. 훨씬 더 넓게 캐야 되는데 아무리 비싼 소나무도 흙을 그렇게 많이 붙이지 않아요. 그런데 위는 그렇다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면 위를 많이 끊어야 되는데 못 끊죠. 왜? 끊으면 비싼 이유가 없잖아요. 다 날려버리면. 그것이 딜레마예요. 그죠? 그래서 조경수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고 일반 유실수는 내가 다시 금방 키워 올려도 2, 3년이면 싹 자라.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그런 나무랑 그렇게 막 수십 년, 수백 년 된 비싼 나무랑은 이제 좀 비유가 다른데요. 가급적 그런 나무들은 뿌리를 크게 캐야 돼요. 그리고 뿌리를 캔 것도 캔 거지만 가서 심어놓고 우리가 이런 나무 심으면 막 되게 정성 들이지 않아요. 뭐 이제 많이 정성 들이는 분들도 내 자식처럼 우리 애기처럼 보지는 않아요. 그냥 뭐 며칠에 한번 물 주고 그냥 한 번씩 쳐다봐 주는 정도지. 근데 그런 나무들은 매일 신경 써줘야 되고요. 매일 영양제도 주고 살균제도 주고 막 그렇게 1년 2년을 가꿔야만 그 자리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안 상해요. 그래서 그거랑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유년성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나무가 어리다는 얘기예요. 유년성. 유년성. 네. 나무가 어리다는 얘기예요. 어린 성질, 이걸 유년성이라고 하는데, 보통 많은 유실수들이 이 유년성이 타파돼야만 이제 결실을 시작해요. 개화 결실을. 그런데 이 유년성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막 되게 늦은 나무들은 되게 늦어요. 이제 제가 원래 하던 헛개나무의 경우에는 유연성이 늦은 나무들은 막 7, 8년씩 가요. 그럼 뭐 한 세월 가는 거죠. 거기다가 대부분의 유실수들을 우리가 전목묘를 심는 이유가 있어요. 전목묘를 심으면 두 가지 이점이 있는데, 어미나무의 유전 형질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예를 들어서 어미나무가 개화 결실을 많이 하는 나무야. 그러면 접목이 잘 되고 잘 자라면 그 후계 나무도 어미나무를 따라가요. 그런데 여기서 이 유년성이라는 생각을 좀, 그 용어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접목을 하면 어미나무의 나이도 물려받아요. 접목을 한 지 1년 차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묘목이단 말이에요. 그럼 어리니까 우리는 1년 이렇게 생각하지만, 접목한 그 이후의 가지는 이미 수십 년, 수백 년을 살아온 어미나무의 나이를 물려받은 겁니다. 그래서 접목묘는 실생묘보다 빨리 결실. 비싸다. 비싸죠. 빨리 결실. 네. 결실을 그렇죠. 빨리 결실해요. 유년을 빨리 타파할 수 있다는. 그렇죠, 그렇죠. 이미 나이가 많아요. 작지만 체구만 작지 나이가 많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단점은 빨리 늙은 거죠. 빨리 늙은 거죠. 그렇죠. 체구만 작지 벌써 50살이에요. 어미나무가 50살이면. 근데 이 나무의 수명이 예를 들어서 70년이라면 얘는 앞으로 70년을 고이 살기에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저번에 포도나무 같은 경우에는 접목을 해야 오래 간다고 선생님. 아니. 제목을. 근데 그거는 접목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나무가 가진 성질이 원래 품성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포도를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접목을 해야 더 좋다. 아니다가 예를 들어서 접목을 안 한 나무에서 삼목묘나 실생묘를 심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빨리 유전 형질을 발휘하냐, 유년성 타파가 될 거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토양에 잘 적응해서 지금 한 나무에 뭐 3,000송이, 4,000송이씩 여는 그런 포도나무가 될 수가 있냐, 없냐라는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접목을 할 때 대목은요, 되게 튼튼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오래 살 수 있는 강건한 놈을 대목으로 선정을 하는데요. 근데 위는 열매를 잘 열지만 뿌리는 내한성도 약하고 내습성도 약하고 내건성도 약한 그런 나무라면 뿌리는 좋고 위는 열매를 많이 열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접목을 하는 거죠. 근데 위는 되게 좋은데 토양 적응력이 약해. 요새 나오는 신품종들이 많이 그래요. 그런 것들을 그냥 심는다? 아니면 삽목을 한다? 아니, 그거보단 접목이 좋지. 그런 뜻일 겁니다. 무조건 접목이 좋은 것이 아니고, 접목을 하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다른 나무에다 다른 나무를 붙여서 위에 붙인 나무에 좋은 유전 형질을 나오게 하려는 건데, 위에 접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목도 되게 중요하죠. 대목이 오래 살고 얘가 많은 결실을 보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대목이어야지, 대목이 접을 붙였는데 대목이 어디 가서 쓰지도 못하는 나무를 대목으로 쓰면 이건 그냥 접목 연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접목을 한 것을 쓰는 걸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나눔한 포도 대목 같은 경우에도 그 대목이 의미가 있는 것이, 그런 나무에다가 좋은 것들을 붙여야만 더 좋은 포도나무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유년성 타파를 하는 그런 가장 빠른 방법이 사실은 접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밭에 금방 오늘도 농리 그 나눔을 했지만 큰 농리가 있고 이렇게 어린 농리가 있어요. 그러면 어린 농리가 해서 3-4년, 4-5년 뭐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런 나무에다가 똑같은 어미나무인 어미나무의 농리를 접을 붙인다면, 이라고 대입을 해보면 결실이 더 빠르겠죠. 뭐. 그리고 꼭 예를 들어서 뭐 복숭아 나무에 자두 붙이고 꼭 대목을 그렇게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리에다 농리를 붙여도 되는 거예요.
단지 시기를 좀 빨리 땡기기 위해서. 빨리 따먹으려고. 네. 이게 뭐 그것이 얼마나 이것은 하나의 비유지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꼭 다른 나무에다가 다른 나무를 붙여야 되는 건 아니고 맞으면 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몰라도 되는 얘기들은 제가 조금 뺐어요. 시간 때문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접목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해보면요. 접목을 하는 효과는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어미나무의 나이와 유전 형질을 물려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접목을 하는 것이고 실생묘를 쓰지 않는 이유는 특히 유실수에서 상업적으로 실생묘를 쓰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IQ가 다 다르고 외모가 다르고 성격이 다른 것처럼 커서 뭐가 될지 모르는 나무를 대상으로 상업적인 재배를 할 수가 없다. 이왕이면 뭐 3년 차에 다 결실을 했으면 좋겠어. 한 나무당 수량은 얼마가 나왔으면 좋겠어. 몇 월 달에 땄으면 좋겠어. 이게 상업적인 재배의 기본인데 얘는 5월 달에 있고 쟤는 7월 달에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접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접목을 하는 이제 방법에요. 대목이 심겨져 있는 상태에서 접목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걸 다 뿌리까지 캐와서 이렇게 둘러앉아서 여기서 접목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나무들은 대목이 잘 마르지 않고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나무들은 실제로 대부분의 유럽이나 외국 원예 선진국들은 이렇게 공장에서 직원들이 붙여요. 다 꺼내놓고. 그러게요. 요렇게 네. 목 요만하게 네. 뿌리 이렇게 네. 요만하게 잘라놓고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직원들이 다 둘러앉아서 얘기하면서 막 붙여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상업적으로 대량으로 하는 경우에는 접목해 주는데 편의를 주는 기계들도 막 동원이 되고 막 알아서 카팅하면 사람은 테이핑만 한다거나 그렇게 합니다. 공장처럼 네. 근데 이제 내가 내 집에서 할 때, 내가 내 나무를 내 집에서 할 때는 그렇게 하면 당연히 뿌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말라요. 근데 어떤 나무들은 막 말라도 심으면 다시 막 나요. 그죠? 그런 대목이 있다면 상관없잖아요. 왜 밭에 추운 데서 밖에서 막 쭈그리고 왜 그냥 여기 편하게 앉아서 막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자리에 대목이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는 접목을 제자리접이라고 부르고요. 그렇게 막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하는 접목을 들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접목을 하는 이 접수는 위에다 붙이는 이 접수는 가지 형태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눈만 똑 따갖고 눈만 붙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거를 그래서 눈접이라고 합니다. 눈접이라는 거 왠지 에로틱하지 않아요? 인가드님한테 저희 1학년 들어갈 때 선생님하고 눈뽀뽀 한대서 눈뽀뽀 인사하세요. 눈뽀뽀. 눈뽀뽀 그 말이죠. 네, 눈뽀뽀.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가지접의 몇 가지 사례를 보실 텐데요. 이제 그래서 뭐 어디를 쪼개 가지고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름도 조금씩 다르고 방법도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하간의 대목을 짜개고 거기다가 접수를 꽂아 넣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 흔들리면 안 되니까 테이핑을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더 신경을 쓰고 되게 비싼 귀한 나무의 경우에는 아프다고 약도 다 발라줍니다. 근데 무슨 그렇게 뭐야지? 마르지 말라고 뭐 네, 위에다가 마르지 말라고 천둥 같은 그런 걸 발라주고. 마르지 말라고도 발라주고 세균이나 다른 것들도 침투하지 말라고 발라주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비가 막 내렸는데 그 막 접붙인 자리에 물이 막 들어가도 안 되겠죠. 그리고 비싼 나무일수록 비싼 약을 발라줘요. 싼 나무들은 안 발라줘도 돼요. 그래도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민영하고 비슷하네. 아이 그럼요. 아니 이렇게 비싼 약 바르는 게 좋아요? 아무것도 안 발라줘도 되는 게 아니, 좋아요? 아무것도 안 지금도 묘목상에서 묘목을 검색해 보면요. 접붙인 지 1년 된 게 3, 4만 원씩 하는 나무들도 많아요. 7, 8만 원 하는 나무들도 있고요. 그런 애들은 약 당연히 발라줘야죠. 탈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접붙여 갖고도 2,000원, 3,000원 뿐이 안 하는 묘목들도 많습니다. 네. 그 애들 약까지 발라주면 약값 안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상업적인 재배는 그러니까
단시간에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를 쪼개는 방식은 이게 힘도 들고 좀 더 어려워요. 근데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차라리 그게 쉬워요. 왜냐면 반드시 안 되는데. 많이 하지 않으니까. 가운데로 딱 이렇게 안 되고 살짝 이렇게 좀 삐뚤어지게.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서 뭐 연장은 뭐를 가지고 무슨 나무를 얼마큼 끄는 상태에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대강 얘기해 줘 보세요. 아니 저번에 제가 이제 그 무슨 매화를 선생님 아까 율곡매화라는 것을 네, 어떤 네. 회원님이 알아요.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저희 지금 청매 네. 실에다가 이제 그걸 저는 속성으로 네. 이렇게 한다는 거 말만 듣고 네. 가서 이제 그걸 네. 자르고 네. 칼로 이렇게 거기 카트칼로 이렇게 네. 하는데 이게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렇게 네. 제대로 잘라져야 되는데 네. 제가 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기울여서 잘라져서 네. 일단 거기다 이렇게 사이다 넣어서 네. 테이핑을 해줬는데 이제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반듯하게 아니 근데 90도 잘 잘라지지가 않았어요. 아니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90도로 잘 잘라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안 잘라졌어도 사실은 아무 상관은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 잘라져요. 왜냐하면 나무의 결이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어긋나지 않는데 만약에 접을 땅바닥에서 이제 요만큼 남겨놓고들 대부분 붙이거든요. 바닥에다 붙이는 건. 근데 꼭 접을 그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마당에 이미 이만한 나무가 있어요. 이걸 끊고 저기다 붙이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여기다도 붙여요. 왜냐면 이 가지랑 이 가지는 그냥 놔두고 여기만 그게 새로 붙이는 게 자랐으면 좋겠어. 그런 걸 고접이라고 하는데요. 높은 데서 붙이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힘을 주기가 참 망해요. 나무 이렇게 낭창낭창하니까 여기다 칼질을 탁탁 하면 얘가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는데요. 바닥에서 이제 요만큼 나와 있을 때는 이게 작아도 짱짱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잘 잘라지고 또 자를 때 얘를 막 이렇게 전문가들은 그래요. 이제 전문가들의 설명은 뭐라 그러냐면 칼을 이렇게 잡고 한 번에 쭉 눌러서 어떻게 잘라라 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위험하게 왜 한 번에 해요. 손빌라고.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그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럼 칼을 여기다 가운데다 딱 대요. 그리고 이렇게 진짜? 망치 치듯이 뚝뚝뚝뚝 쳐. 그러면 접이 안 되냐면 다 돼요. 이걸 왜 굳이 한 번에 탁 잘라야 돼? 전문가처럼. 그죠? 그런 도구 있지 않나요? 응? 한 번에 딱 자르는 도구가 있지 않나요? 한 번에 쫙 자르는 도구? 아니 근데 무슨 도구가 있어도 어차피 능숙해져야 되고 숙달돼야 돼요. 제가 좀 이따 여러 가지 연장들을 보여드릴 텐데 근데 여러 번 해도 돼요. 그리고 다른 말로 뭐 이거 접수 삐질 때도 한 번에 탁 면이 일치하게 탁 잘라라 그러는데 아니 그게 탁 되면 내가 접사하지 무슨 교육을 왜 받아요. 그죠? 몇 번 깎아도 돼요. 연필 깎듯이. 몇 번 깎아도 돼요. 네. 몇 번 깎으면 걔가 막 상할 것 같고 그러면 더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살릴 확률이 더 줄어들 아니, 것 이게 같고 막 이런 생각이 이게 들어가지고. 전문 교육의 폐해인데 봐요. 제가 막 가위로 막 이렇게 깎아도요. 멀리서 보면 그럴싸하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이따 이제 이 뒤쪽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몇 번 깎아도 되고 몇 번 깎고 안 깎고 간에 중요한 것은 얘랑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붙이는 면이 가급적 칼처럼 착 맞는 게 당연히 좋죠. 여러 번 깎으면 안 된다가 보세요. 이렇게 깎아놨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깎아갖고 이걸 붙이려고 그러면 가운데가 둥그렇잖아요. 당연히 잘 안 붙죠 대목에. 그것만 좀 주의하면 되고 정 잘못됐을 때는 좀 둥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죽고 사는 것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살려야 되니까. 아니 살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잘 모르는 의료 행위를 하면 그 사람이 살아요?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쪽이든 한쪽이라도 잘 맞으면 돼. 이걸 그래서 50점반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꼭 100점을 맞으려고 해. 그래서 빵점이 나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면만 잘 보시면 된다. 자, 보세요.
자, 20점이라는데? 얘는 저희 그때 얘는 좀 둥그렇게 희망적으로 이제 실습을 깎았고 했었는데 얘는 살짝 깎아갖고 좀 안 둥그렇게 잘 됐어요. 그럼 얘를 붙일 때 이 면을 다 막 잘 맞추려고 해. 아니 보세요. 이게 보이나 모르겠는데 잘 맞아요? 틈 딱 떴죠? 네. 떴죠? 네. 초보자들이 하면 다 이래요. 근데 이러면 접이 안 되냐? 안 돼요? 돼요. 네. 된다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된지 그러니까 안 된지에 돼요. 대한 그거를 되고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걸 이렇게 딱 면을 맞추려고 하니까 어려운데 한쪽만 맞아. 처음부터 딱 50점 포기하는 거야. 한쪽만 맞아. 한쪽만 요렇게. 이쪽은 좀 신경 쓰지 마. 한쪽만 잘 맞춰 어떻게. 그러면 훨씬 접목 활착률이 높아져요. 근데 난 눈이 안 좋아. 노안이 왔어. 이것도 어려워. 그러면 살짝 X자로 꺾어. 네. 살짝 X자로 꺾어. 아, 그러면 어딘가는 어디가 맞겠죠. 맞겠지. 와, 네 선생님. 어디가는 이렇게 맞겠지. 꺾으면 이건 좀 심하고 완전히 일자인 듯한 데서 살짝만 꺾으면 어딘가는 되게 많이 맞아 저절로.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하루에 2번 맞듯이. 네. 네. 네, 그러면 돼요. 산다는 게 별거 아니네. 그러니 내가 전문 접사들이 이렇게 놓은 걸 보면 아저씨 장난해 이러지만 난 전문 접사가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10개 붙이면 10개 다 살아야 돼? 5개만 살 수도 있는 거지.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초보자들은 많이 붙여. 네네. 그래서 제가 어제 20개를 했다. 그렇죠. 그러면 확률이 어떻게? 그렇죠. 그러면 10개만 붙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걸 전문 접사들이 막 이렇게 10개 붙여갖고 딱 필요한 자리에 딱딱 붙여서 한 개 빼고 다 붙어. 막 이렇게 자신해. 난 2배로 붙여. 그럼 내가 원하는 나무가 되면 되잖아. 그죠? 그 사람은 전문 교사예요. 아,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 막 쫄 필요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대부분 많은 상업적인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옆구리만 살짝 껍질만 탁 까는 게 쉬워. 그 시간도 빠르고 그래서 이 깎기접이라는 걸 해요. 옆 부분만 이렇게 살짝 깎는 거야. 이렇게 조금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나무가 연하기 때문에 칼로 힘 조금만 줘도 조금만 경험이 있으면 툭 내려가요. 그러니 시간이 빠르죠. 왜 이 사람들은 시간이 돈이니까.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게 어려워요. 툭. 예. 아니 칼쳐도 있어요. 툭 누르면 막 손에 탁 칼이 닿고 무서워요. 그리고 그 밑에까지 확 짜게져 버려. 가운데 이렇게. 그러니 가운데 단단한데 그냥 살짝 칼 넣고 와, 통계 아니 그거 조작이. 칼 넣고 그냥 이런 걸로 아니면 망치 같은 걸로 툭툭툭 쳐갖고 깊이 조절을 하면